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키가 큰 후보가 이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190cm, 에이브라햄 링컨 193cm, 조 바이든도 183cm로 당시 평균보다 훨씬 컸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키가 정말 권력과 성공을 예측하는 지표일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정치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CEO의 평균 키를 조사해보면 일반인보다 확실히 크고 연봉 협상에서도 키가 큰 사람이 더 높은 금액을 받아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심지어 데이트 앱에서도 키 때문에 필터링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키가 정말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걸까요? 스포츠 성과, 건강, 데이트, 커리어까지 키가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일까요? 과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키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키가 크다 작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미국의 평균 키를 기준으로 보면 여성은 약 161cm, 남성은 75cm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평균을 가진 나라는 과테말라로 여성 평균이 51cm예요. 반대로 네덜란드는 여성 평균이 170cm, 남성은 184cm로 세계 최장신 국가죠. 네덜란드 남성 5명 중 1명은 190cm가 넘는다고 하니 정말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NBA 선수들의 평균 키는 2m이고 현역 최장신 선수인 제게디는 무려 220cm거든요. 시몬 바일스 같은 세계적인 체조 선수는 142cm밖에 안 되고요. 스포츠에서 키의 영향은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면 유리하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어요. 키가 커지면 신체의 물리적 특성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키가 20% 더 크면 팔 길이도 약 20% 더 길어지는데 이건 농구에서 엄청난 이점이죠. 근력은 어떨까요? 콘크리트 블록으로 비유해보겠습니다. 블록이 2배 더 길면 단면적은 4배 커지고 그만큼 더 큰 힘을 견딜 수 있어요. 사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키가 20% 더 크면 근력은 이론상 44%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창던지기나 복싱 같은 순수 힘이 중요한 종목에서 키가 큰 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부피와 무게는 키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2배 긴 정육면체는 부피가 8배 커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은 크지만 체중 대비 힘은 오히려 작아지는 겁니다. 암벽 등반처럼 자기 체중을 들어 올려야 하는 스포츠에서는 키가 작은 게 훨씬 유리해요. 선형 운동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을 멈추는 데 필요한 힘은 세제곱으로 증가하는데 그걸 감당할 근육의 힘은 2제곱으로만 늘어나거든요. 키가 작으면 방향을 빠르게 바꾸기가 쉽습니다. 회전 운동량은 4제으로 회전 관성은 5제곱으로 증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가 작을수록 몸을 더 빨리 회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 바일스가 그토록 놀라운 공중 동작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1835년부터 1869년 사이에 태어난 스페인 남성들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키가 큰 남성이 키가 작은 남성보다 거의 8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키가 작아서 일찍 죽은 게 아니라 영양 상태와 건강 상태가 나빠서 키도 작고 일찍 죽은 거거든요. 키는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평균 키가 크고 유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는 평균 키가 작은 경향이 있죠.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 키는 여성은 약 8cm, 남성은 9cm 정도 커졌습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영양 상태와 의료 환경이 개선된 결과예요. 그럼 키 자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키가 큰 사람들은 넘어질 때 훨씬 더 심하게 다칩니다. 작은 돌을 떨어뜨리면 튕겨 오르지만 큰 돌은 깨지잖아요. 낙하 충격은 키의 4제에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충격을 분산시킬 표면적은 2제으로만 늘어나거든요. 키가 큰 사람이 땅에 부딪히면 키가 작은 사람보다 2배 더 집중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나 낙상 사고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부상 위험이 낮은 이유죠. 허리 문제도 있어요. 몸을 구부릴 때 생기는 토크는 4제곱으로 증가하는데 근육이 만들어내는 반대 토크는 3제곱으로만 늘어납니다. 키가 큰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은 키가 큰 사람이 낮습니다. 체중 대비 심장 근육의 비율 때문에 심박수가 낮게 유지되거든요. 추위에도 강해요. 신체
질량 대 표면적 비율이 높아서 체온을 유지하기 쉽죠. 대신 열사병 위험은 높고요. 기대 수명 연구 결과는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키가 큰 사람이 암 발병률이 약간 높고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하네요. 데이트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남성의 평균 키는 실제로는 175cm 정도인데 본인이 보고한 평균 키는 177cm예요. 2.4cm 정도 부풀려서 말하는 거죠. 더 웃긴 건 183cm 근처에서 발생합니다. 180cm인 남성들이 갑자기 183cm라고 보고하는 경우가 급증해요. 6피트라는 마법의 숫자를 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거죠. 여성도 키를 1.7cm 정도 과장하긴 하지만 남성만큼은 아니에요. 여성이 정말 키가 큰 남성을 선호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은 키가 큰 파트너를, 남성은 키가 작은 파트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 선호도는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트 빈도를 조사하면 키가 작은 남성과 키가 큰 남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키를 가진 상대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키는 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커리어에서 키의 영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대부분 평균보다 키가 크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1870년대부터 1930년 사이 스페인 징집병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비육체 노동자가 농업 노동자보다 평균 3.6cm 더 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키와 직업 성공의 상관관계가 키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특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은 영향과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 키도 크고 좋은 직업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이런 요소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키가 큰 사람들에게 유리한 편견이 발견됩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더 유능하고 건강하며 리더십이 있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존감과 사회적 존중감도 높게 나타나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좀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키라는 건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행히 키가 성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평균보다 키가 작지만 뛰어난 성과를 내는 전문가들은 수없이 많아요. 크기가 중요한 농구에서도 작은 선수가 활약하는 사례가 있고 암벽 등반에서 큰 선수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키에는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키가 크면 스포츠에서 도달 범위와 순수한 힘에서 유리하지만 민첩성과 회전 속도에서는 불리해요. 건강 측면에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은 낮지만 암 발병률은 약간 높고 추위에는 강하지만 낙상 위험은 커집니다. 직장에서 키가 큰 사람을 선호하는 편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역량, 경험, 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다른 요소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진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CEO가 될 수 없는 건 아니고 키가 크다고 체조 선수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키는 성공을 예측하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앞으로는 키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편견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키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